난로 위에 걸려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벌써 빨간불 들어왔어요. 나 없을 때. 빨간불 이미 들어왔어. 오늘 머니투데이예요. 머니투데이 2026년도 4월 11일자 기사. 주유소에선 쓸 수 있나? 국민 70%의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이런 기사예요. 저기 이렇게 돈을 막 주는 것도 좋은데 이건 저기 국가 전대가 구멍이 나가지고 솔솔 다 불려서 우리나라 돈이 64개국에서 63위를 해요.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막 돈 찍어내고 이렇게 그 전에 역대 정부에서 엔화라든지 위안화보다 훨씬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높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도 안 됐는데 64개국 나라에서 63위 또 43개국에서 41위로 우리 한국의 원화가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는데 뒤에서 두 번째나 제일 뒤에서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 선거철 돼서 돈 준다 하니까 참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전쟁 기금이라고 돈을 푸나 모르겠어요. 이재명 그 정부가 역대 대통령 그 지도자들 중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제일 낫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정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밑에 사람을 잘 써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계속 책만 보고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 시절에 상고면은 지금이 한 대학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당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이었죠. 근데 우리가 뭐 서울대도 안 나오고 뭐 별로 우리가 뭐 성남시나 경기지사 때 뭐 후임들이 빚만 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공격했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땡이 되더란 거죠. 원석이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에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지금 이 정권을 맡으면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감옥에 넣어놓은 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지금 이 돈 전대가 구멍이 나가지고 다 풀려서 지금 12월 2025년도 12월 말일까지 지출돼야 될 뭐 군 방위 뭐 피복비라든지 식비가 2025년 12월 7일 2026년도 해를 넘겨서 1월 10일 날 지출했다는 게 그것도 빚내서 줬다는 게 이건 일은 잘하는데 지금 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돈이 구멍이 뚫려서 전대가 수술 흐른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하고 교체할 대상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정치 인물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저거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해도 된다. 대체할 인물이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긁었지만은 말은 바르게 해야지. 갖다 대체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연임 어디 누굴 갖다 대체한들 저만한 인물 없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을 감동시킨 것은 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게 국민의힘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랬던 그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 다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그리고 명석하게 모든 것들이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해도 되는 이유가 지금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저만한 인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화 가치라든지 이런 건 이제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 머리 정도면은 이것도 잘 풀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역시 내가 늘 공격을 했던 선거철 때마다 나랏돈 가지고 풀어서 자기 선거에 이용했다라고 내가 그랬는데, 물론 지금 국민의힘당 장동혁을 보면은 우리가 제1야당이 저 173석을 가지고 독주하고 있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입법이 상권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멋대로 법을 바꾸고 이런 것을 브레이크를 잡아줄 제1야당을 좀 키워야 되는데, 야당이 약하니까 우리처럼 호남 출신에다가 김대중부터 무죄까지 지지했던 사람이 왜 국민의힘당을 지지해야 되냐. 나라가 저 쌍두마차가 가면서 한쪽이 치우치면 이쪽으로 방향을 좀 해줄 그런 그 지적할 수 있는 반대 세력 제1야당을 있어야지 이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죠. 지멋대로 독재를 써버리면 이건 무슨 산으로 가겠죠, 정치가. 그런데 국민힘당에다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이런 중도 층들이 지금 이 제1야당 국민힘당에 많은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유가, 장동혁이는 이 소수의 제1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멋대로 여당이 뭐 대통령까지 가져갔죠. 법사위원장에다가 뭐 칼이나 방패나 무슨 뭐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는 이 173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뭐 더운 바 찬바 가리고 없이 점을 뚫뚫 뭉쳐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정적을 제거를 해버리고 정적에 같은 측근을 제거하고 제명시키고 징계하고 이런 모습을 본 우리 국민의힘당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붕괴를 하는 거예요. 이 장동혁이가 국민의힘당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면 장동혁이 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장동혁을 제1야당 지도자로서 확고하게 세웠을 텐데, 지 자신의 정적이라든지 걸림돌이 되는 국민의힘당에서는 가장 필요한 한동훈이를 가지고, 한동훈이가 연예인 못지않게 많은 그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인기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법무장관 지냈고 제1야당 당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 정적을 제거하는데 국민의힘당은 침몰하는 국민의힘당 배는 내버려 둬버리고 침몰하는 배의 선장에 자기 그 모든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를 제거하고 김종영 제거하고 배현진 제거하고 전부 한동훈 패거리를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니들이 국민의힘당 니들이 그러고 있을 상황이냐. 똘똘 뭉쳐가지고 제1야당의 행포를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제1여당의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국민의힘당의 홈 그라운드인 대구 TK라든지 부산이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 이 제1야당이 이런 국민 70% 고유가 지원금이라 하는데 핑계가 좋죠. 또 선거 6.3 선거 놔두고 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들을 뭐 거기서 뭐 악수하고 뭐 하고 뭐 청와대 초대 받아서 이러니까 허블레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냥 통과시키고 이런데 전혀 이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굳히겠어. 무너진 저 배에서 그 무너진 배에 선장하면 뭐 할까요? 같이 무너지는데 그 배를 살리려고 애를 썼으면 장동혁이 훨씬 더 많은 지 입지가 높아졌을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장동혁이 때문에 지자체 기관장들이 오지마. 너가 오면 나한테 마이너스야. 친정이 잘 살고 친정이 힘이 되져야 되는데 친정 부모가 자칫날에 꼬라지가 엉망진창고 오면은 자기한테 더 마이너스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동혁이 우리 선거 지자체 선거에 오지 말어. 나 빨간 조끼 안 입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맨 처음부터 내가 장동혁이 제거해야 된다는 소리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TK에서도 그러고 뭐 부산에서도 그러고 그 자체 내에서도 내 말이 맞잖아요. 다 장동혁이 나가야 돼. 국민의당이 산다. 장동혁이가 이재명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도 멍청하면 그거 하는데 굉장히 나라에 유익하게 하니까 고마운 거죠. 국민들은
아 저렇게 내가 보면 저렇게 저 해외 여행 갔다 와서도 국무회의를 모집하고 뭐 하는 일거리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일을 해요.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저러다가 병나면 어떠나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국민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동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지금은 이재명을 대체할 지도자는 없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처음으로 연임해도 되겠다 소리가 나온 거지.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2026년 4월 11일. 그래 이재명이가 전부 잘한 건 아니에요. 다른 역대 대통령이 원화를 가지고 64개국 나라에서 63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휴지가 돼버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업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해외에다가 애들 유학 보내서 돈을 붙여줘야 되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가 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당은 뭐 하냐? 야당은 집안 싸움 하느라고 이게 관심도 없어요. 응? 만약에 장동혁이가 이 국민힘당을 살리고 국가를 위해서 뭔지를 던졌다면 지금 이런 식이 안 되는데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장에 연연해가지고 한동훈이 죽이기를 목숨을 걸잖아요. 에? 한동훈이 죽였음 말지. 김종혁에다가 배은지 그거 다 법에 가서 다 기각당해버리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이건 장동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정적 제거에 희생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 4월 10일자 기사.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나? 국민 70%의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그랬네요. 주유소 관할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주긴 줬는데 이 소비자가 필요한 마트에다 주차해놓고 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서 넣은 게 아니라 뭐 주차도 할 수도 없는 저 재래시장이나 어디 그런 데서 쓰도록 하고 그런 것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주유소 같은 것도 그 자기 이름으로 한 것하고 뭐 SK나 LG나 뭐 이런 SO이나 그 회사에서 나온 매출이 30억 이상 된 데 못 쓰게 하고 조그마한 주유소에서는 쓰란 거죠.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 대형마트 등서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 모르죠. 우리는 뭐 저기 강남에 다 오래된 거 뭐 조그마한 단독주택 하나 있다고 뭐 85세 된 노인이 지금 기촌에서 땅 파서 먹고 사는데 우리한테는 또 무슨 고가 뭐 주택 소유자 해가지고 평소도 조그마하고 46년을 갖고 있는 거기서 애들 다 키우고 평생을 살다시피 한 46년이 지난 집안채 낡은 집안채를 가지고 저그들이 정치 잘못해서 그렇게 올리고 내렸다 지랄 방정을 치고는 뭐 이런 데서는 85세 노인한테 자식들이 내주던 의료보험을 가지고 난데없이 저 노인들한테 내게 만들고 세금 갖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내가 문재인 지지자지만 문재인을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재인이 98점짜리 코로나 때 정치를 제일 잘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강남 죽이기를 하니까 강남에도 전부 부유가 아니라 우리처럼 중산층도 있고 뭐 저기 재벌들도 살고 다 그런 거 그러죠. 근데 전부 싸잡아서 강남 주기를 해놓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중산층들이 다 무너지고 저기 하류층으로 다 밑으로 추락했잖아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그래가지고 그 뭐 의료보험이 뭐니 이렇게 해서는 뭐 이런 거 주는 것도 우리는 받지도 못할 거야 아마. 저번에도 안 줬으니까.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 받아도 골치 아픈 것이 그것이 다음에 세금 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다 정부 빚이죠. 정부 빚 강남 뭐 1가구 1주택까지 갖다 집어 올려서 6,500조 빚을 어떻게 갚아요? 물론 뭐 일본은 뭐 200%고 뭐 미국 같은 것도 120% 이상 정부 빚이 있지만 우리처럼 급격히 올라간 세계 1위예요. 빚의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가지고 꽉 쥐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 살라고 힘을 줘야지. 있는 대로 다 퍼써버리고 전대가 구멍이 나가지고 돈이 안 모이는데 뭐 지금 예? 이 군대 피복비나 식비를 못 주고 다음 해로 넘어갔다는 건 말이 돼요? 그것도 빚으로? 그나마 우리가 이것을 심하게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가 상당히 머리를 믿는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아, 이걸 또 잘 이렇게 했다가 이거 나오면 다음에 대체가 있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대처하나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하나님이 도우신지 탁월해요. 이 처리하는 것이. 이 국제 정세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관세라든지 호르무즈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뭐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우리한테 쌓이는 난제를 풀어 나가는 거 보면은 혀를 두를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 대신에 전대 구멍을 좀 메우고 돈 관리 좀 잘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 가진데 이번에 뭐 주는 거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60만 원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한다고 그랬네요. 소상공인들한테 주기를 위해 한다는데 소상공인이 살린 건지 아니면은 70%도 국민한테다가 갖다가 지원금지 70% 국민한테다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고 필요로 한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주니까는 쓸 데가 없더라고 옛날에. 뭐 어떤 것은 뭐 전체 주었고 어떤 것은 못 받아서 우리는 못 썼는데. 그 뭐 70% 주민들한테 자기 쓰지도 못할 때 저기 먼데 걸어가서 저기 그리고 이게 5일장에도 못 쓴 이유가 5일장에 그 국가에서 주는 그런 상품권 주면 우리는 이 완도 5일장 가니까 우리는 해남이고 강진에서 온 사람이라 이것은 갖고 쓸 수가 없어요 라고 안 받아요. 뭐 모종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 저기 뭐 그런 거 살려고 고추 모종이나 이런 거 살려고 가면은 이것은 우리는 해남에서 왔어요. 우리는 완도권 안 받아요. 이러니까 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저 안방에 히터 꺼버리세요. 기름 절약해야 되니까. 국민 70%에서 10만 원에서 60만 원 27일부터 두 차례 나눠준다고 그랬네요. 대상은 국민 70%인데 우리는 하위 20%도 우리 생활은 물론 저기 강남 Y기업 장회장 놈이 우리 임대 방해를 지금 36년째 치면서 개인 사유 재산을 이렇게 막고 임대를 막고 세입자고 짜고 소송을 걸고 이 짓을 하고 청부 살인하고 이 돈줄을 재고 가족의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우리 저기 돈줄을 재놓으면 우리 아들이 또 부모 생활비를 보내주니까 아들 사업장도 망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Y기업 장회장 놈이 저기 법인회사 강원도에 있는 법인회사에서 자기 지역이니까 그쪽에 많은 일거리를 지자체가 주는데 그것을 돈 주고 매수했고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두 달째 3월 4월 1%도 안 들어온 거예요. Y기업 장회장이 막아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뭐 그 85세 노인이 뭐 아무런 우리 돈줄 다 재고 경매로 넘긴다고 세입자고 짜고는 저렇게 소송을 걸면서 판검사를 매수해서 저 애를 먹이고 이러는데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강남이 집이지 모든 돈줄을 막아가지고 임대료를 못 들어오게 막고 이 짓을 하니까 우리 노인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재산세를 내요. 대출 받아가지고 의료 보험비를 내고 빚을 내서 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론대 70%는 우리가 안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죽일 놈들이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들고 그래도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농어촌들 지자체 내에서 뭐 비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또는 그 75세 넘어버리면 농어촌 저 뭐죠 그거
여성 바우처 같은 걸 안 주는데 여기는 80세까지 농어촌 바우처가 여성 바우처도 나오고 뭐 이번에는 다른 데는 깎아버리고 그런데 60만 원 주던 그 상품권도 70만 원을 올렸어 여기는. 그리고 120 주던 거 130으로 지금 올렸고 뭐 1년에 한 번씩 주는 130을 못 받게 하려고 이 Y기업 이 장회장 놈이 이 우리 집 뒤에 사람을 심어놓고는 독가스를 보내고 독을 묻히고 저기 그 해남에서 오는 농어촌 공사하고 짜고는 우리 것을 이번 올해 130만 원을 안 주려고 장난을 치다가 거기에다가 10만 원을 새로 재계약할 때 10만 원을 넣지 않으면 그게 못 받아요. 근데 그 계좌 넣는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개설 안 한 가짜 계좌를 가르쳐 주고 안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이게 너도 3번이나 뱉고 존재하지 않는 계좌로 나오는데 제대로 된 계좌 주세요 그러면 들어왔는데 하고 거짓말 치다가 우리 딸이 배탈해버린 계좌를 보면서 계좌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계좌라도 주세요. 다른 뭔 계좌? 가상 계좌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계좌를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살리지도 않고 Y기업하고 짜고 이렇게 방해를 치죠. 정부에서 나온 그 돈도 못 받게 하려고 우리 집 돈줄 재고 세입자고 짜고 임대료 못 내게 방해치고 36년 동안 똑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입자를 갖다 매수해서 똑같이 집을 천장에다 수돗물을 그러니까 수도관 해놓고 온 집을 물바다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뭐 싱크대 밑에다 독사를 풀었어요. 서울에 강남에가 무슨 독사가 있겠어요. 나 평생 그 46년 가지면서 2층 천장에 마른 2층 천장에서 물 떨어진 거 46년 동안 처음이에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쪽에가 전세 단독주택에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계약 될까 봐서 소송 중에 계약이 돼버린 수가 많았기 때문에 계약이 될까 봐서 임대 계약이 돼버릴까 봐서 방해를 치는 거죠. 집을 훼손시키고. 그런데 법에서 뭐랍니까? 훼손한 게 없다라는데 그 수도관을 설치해서 집이 난리가 쳐서 아래 베냐판 천장을 다 뜯어내고 도배지를 다 망쳤는데 하나도 훼손된 거 없다고. 그러면 그 훼손된 천장을 확인할 때 천장을 다 뜯고 벽 다 뜯고 그래서 그걸 찍은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시세의 절반값에 주면서 사는 날까지 8년을 동결시켜 놓고 그 대신에 이사 갈 때는 전세 빼나간다. 하도 Y기업이 전세를 갖다 망치니까 그런 것을 했는데 8년을 살고 전부 혜택은 다 이용해 먹고 전세자가 세를 못 놓게 천장에다 물바다를 만들고 테트를 찢어버리고 소송이 진행 동안에 이런 짓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집주인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이 노인들을 같은 사람한테 나가기 좋게 재건축이 노인들한테 재산을 뺏기 위해서 경매에 붙여버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발되면 자기한테 이득이니까. 소위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네요. 여기 농가 100년 된 농가주택 기촌해가지고 저 마루장 뜯어가지고 거실 서재 만든 거예요. 내가 시멘트 발라가지고 바닥에. 다행히 이제 이 마루 밖으로 전 사람이 방치됐던 7년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툇마루에 빗물 떨어지니까 여기다 유리창을 갈아서 뭐 이렇게 내가 유리창 안쪽에다가 비닐하고 커튼 소스 뜯어온 커튼을 이렇게 달아서 해놓은 거야 이게. 저 괭이하고 호미로 파서 칡너쿨 낫으로 자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돌을 가지고 돌담을 이중으로 2m 30씩 싸서 사면을 돌로 샜어요. 내 손으로. 우리 남편하고 엄청 싸웠죠. 여기 이 동네에 무슨 담 있는 집이 어디 있냐. 근데 이 집이 디귿자 집인데 양쪽에 태풍을 맞아가지고 이게 완도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제주에서 올라오는 태풍 지점이에요. 내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태풍을 안 맞았어요. 본체만 살았고 난 양옆은 다 태풍 맞아서 무너진 데를 돌담을 싸서 2m 넘게 싸서는 4만 8만 원. 밭에서
기계로 찍 한 사람들은 깊이 못 파는데 우리는 괭이로 다 돌을 애기 머리통만한 돌들을 다 잘라서 놀재가 없으니까 담을 쌌죠. 사방을 이중으로.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이제 멀쩡하고 옛날에는 태풍이 오면은 지붕이 날아다니까 그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무슨 너무 50년 된 낡은 단독주택 평수도 조그만 단독주택을 뭐 고가주택 해가지고는 뭐 이런데도 다 우리는 제외돼요. 그리고 이제 전남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다른 지방보다 여기는 많이 줘요. 전남이 이 농어촌 누구죠? 누구 전남 도지사가 누구야? 김영록 씨가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서는 뭐 70세 되면은 여성 바우처 안 주는데 여기는 75세까지 주다가 80세까지 늘려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해서 나도 못 받을 뻔했는데 받죠 지금.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130만 원 농업진흥 그걸 뭐라죠? 농민수당 그거 받는 걸 못 받게 하려고 Y기업이 재건축 놈 하수인이 이 농어촌 공사 해남에서 출장 온 놈하고 짜고는 우리 걸 못 받게끔 새로 갱신할 때 10만 원 입금시켜야 그 130을 받는데 그거 못 받게 하려고 가짜 그 지로를 해놓고 이거 가짜를 왜 줬느냐 이거 제대로 해주라 이거 3번이나 뱉어낸다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데 이것이 돈을 안 넣으면은 130만 원 못 받아요. 그러려고 또 Y기업이 이렇게 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을 수천 번 수만 배를 36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돈줄 재고 임대 못 나게 하고 소송을 걸고 36년 동안 방배동 부동산은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던 집이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 것은 하나도 계약이 안 되도록 전부 방배동 부동산을 짜가지고 매수해서 맞고 우리 집에 내가 전봇대를 붙여놓으면은 전봇대에서 문의 전화가 오면은 하나도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지하 세입자가 어제 붙여놓은 것을 딱 듣고 자기가 있으면서 내가 또 붙이러 다니니까 아니 왜 이렇게 광고를 내놓으시고 전화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제 붙인 거 자기가 들으면서 나 지금 이 집 계약하려니까 얼른 가서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지금 8년째 살아요. 보증금 3천에 20만 원이면 시세 절반값도 안 되죠.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은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 받는다. 여기 꺼버려요. 갑자기 덥네. 내가 열을 내서 그러나? 갑자기 더워요. 여기 꺼버리세요. 뭐 기름값도 비싼데 전기도 다 기름이잖아. 여기에 이제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10만 원 추가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거주 시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 받는다. 근데 줘야 말이지. 우리 노인들 85세 곡괭이 들고 뭐 코미로 지금 10불 2,300평 땅을 노동을 해서 고구마 감자 심고 우리가 지은 걸로 뭐 젓갈만 빼면 나머지 전부 우리가 고춧가루까지 다 마늘 다 심어서 살죠. 쓰고 남은 건 이웃에 나눠주고 자식한테도 보내고. 이제 무공해니까 신청은 카드사 앱 홈페이지 콜센터 등 온라인 방식과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되 마감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뭐 이 국가에서 주는 돈도 이 2장 반장을 다 매수해 가지고 이 우리 집 뒤에 방배동에서 그 46년 갖고 있는 동안에 Y기업 장회장 놈이 이 재건축이 하고 짜고는 임대 맞고 뭐 세입자들은 시세의 절반값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 이게 아니 6억짜리 시세 6억짜리 집을 1억에 월 50만 원에 그걸 8년을 동결시켰는데 뭐 시세 절반값에 사는 날까지 동결시키는 대가로 임대를
세를 빼나간다 라는 것을 했는데 중간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바로 그냥 저기 임대가 나가버리니까 그 내용 증명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천장에다 물을 갖다가 쏟아내서 임대를 방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찢어버리고 이런 훼손을 하는 거죠. 이런 임대 보호자법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재건축 Y기업이 뒤에서 그 사람들 조정하는 거예요. 변호사 사주면서. 들어올 때는 그게 본래는 4억짜리인데 8년 전에는 시세가 4억이었었는데 2억 5천에 전세를 내놨는데 세입자가 자기는 1억밖에 없으니까 뭐 월세 50으로 해서 대출 갚을 돈이라니까 대출 이자를 자기가 내겠다 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무슨 뭐 전세가 아니고 월세 뭐 5천에 80이었다고 거짓말로 뭐 그 저기 사무소를 위조해가지고 냈는데 그 법원에서 재판에서는 우리 같이 일반인도 보면은 참 이게 거짓말하고 이거 저 사무소 위조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Y기업한테 매수당한 저 판검사들이 36년 동안 저 Y기업 편을 들었어요. 뭐 환경청에서도 저기 이 Y기업의 그 황산공장에 시세 그 기준치에 33만 벼 비소나 카줌을 흘려보내서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이 젖줄을 50년째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봐준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봐주고 돈 먹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안동 때문에 안동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 사이에 그 파란 물 우리처럼 요즘 식수가 그렇게 귀한 시절 저 좋은 물을 Y기업이 낙동강 상류에서 갖다가 이 인체 치명적인 갖다가 카줌, 비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33만 배 기준치를 쏟아 부어 넣어서 그 물을 안동 시민들은 못 쓰고 딴 데서 끌어다 식수를 쓰는 거예요. 못 모르고 이제 대구 밑에 낙동강 하루 부산 시민들은 이것들을 뭐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쓰는 거죠. 이런데도 아직도 폐쇄를 시키자고 내버려 두는 거 뭐예요? 전부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정화하지 않고 내 흘려보내서 그렇게 불법으로 번 돈 가지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하고 강원도 펜션 묻지마 살인 등을 하고 이 연예인 성상남이라든지 이 법원에 재판을 넣으면은 사이버 테러를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 서류를 전자 소송을 하니까 저 세입자를 가지고 36년 똑같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고 그리고 세입자들 입에서는 전부 이게 갖다가 경매 넘긴다 하는데 하나님이 36년 동안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36년 동안 우리 생명을 청부살인을 시키고 하수로 파이프로 해서 그 황산 공장에 나온 독극물 우리 집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피를 토하고 죽을 뻔했다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잖아. 여기 폐암을 걸렸던 것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독가스를 대문하고 내 자동차 선진점에 독을 넣고 우리 남편은 Y기업이 미쳤다고 그런 거 대문에다가 독을 묻히겠어? 우리 세입자들이 미쳤다고 저런한테 매수당했어 그러겠어? 그러더니 세입자들이 새벽 1시에 재건축 사무실에서 봉투를 들고 우리 남은 눈을 펴서 새벽 1시에 봉투를 들고 돈봉투를 들고 웃으면서 나오다 우리한테 들키니까 경악을 금치 못해버려. 놀래가지고. 오늘 뭐 어디까지 했다? 하여튼 신청과 지금은 두 차례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우면서 우리가 이제 피해서 이 완도로 기촌하니까 이 Y기업이 완도까지 우리 집 뒤에다가 새로 집을 지어서 새놈을 해놓고 독가스를 가지고 우리 하수구를 통해서 보내고 우리 집 밑에 공터에다가는 화재를 내기 위해서 페인트에다 신나를 갖다 쟁여놓고 이 짓을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독을 묻히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와서는 몇 개월 만에 그 사람이 죽더라고요. 지가 먼저 죽었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우리는 뭐 우리 같은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제외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뭐 임대료를 전부 갖다 못 받아먹게 하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이것도 못 받아먹게 Y기업이 해남에서 농어촌공사에 해남이 출정한 사람하고 여기 완도 지점하고 짜고는 우리 것을 장난치고 못 받아먹게 가상 그 계좌번호에다 입금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는 계좌를 주니까 아무리 우리 딸이 입금시켜도 이게 배타내버리고 이건 존재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도로 달려가서 이거 계좌 가상 계좌로도 주라 하니까 아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어디 들어왔냐 하니까 안 들어온 것을 뭐 10년 전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정색을 해가지고 저 가상 계좌라도 주세요. 그러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이 우리 딸한테 줬던 그 계좌를 개설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머, 그 자리에서. 그거 이런 식으로 기촌하는 우리 집에 와서도 덕을 묻히고 개를 죽이고 답을 무너뜨리고 그 레이저를 쏴서 천담 기계예요. 이 소송을 전자소송하는 도중에도 2, 3초면 클릭하면 저 전자소송이 납부가 되는데 자료를 못 들어가게 12시간을 막아요. 12시간을. 그리고 클릭할 수 없도록 키를 숨겨버리고 사이버 테러를 하는데 법원에서도 우리가 낸 중요한 서류를 갖다가 우리 핸드폰에 저장된 것도 없애버리고 법원 것도 없애버렸어요. 이런 Y기업의 장애장애 이 사이버 테러는 지금 국가 기밀 이런 것들을 해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제1위 기업이에요. 그 분야의 1위인데 이 기업을 중국의 자본하고 기업 사장꾼하고 같이 짜고는 이걸 기밀을 갖다 중국에다 넘겨버리라고 장난치다가 정부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이런 국가적으로 암적인 존재죠. 그 연예인 성상납으로 뭐 연예인 정신조종 죽이는 것은 보통이에요. 이게 우리 가족은 청부살인하고 급발진치고 나이트를 꺼버리고 이 캄캄한 밤에 노인이 운전하고 오면서 나이트를 꺼버리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살지 못하죠.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주제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뭐 이렇게 이제 85세 된 우리 남편 이름으로 난데없이 이렇게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갔다가 강남 주기라니까 46년째 갖고 있는 단독주택 거기서 아이들 국민학교에 보내고 다 우리 막내 아들이 2살 땐가 그거 친정 부모 유산으로 산 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온 우리 인생이 다 거기에 담겨 있죠.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랬던 젊은 시절이 다 어린아이들 자라온 성장 과정이 다 거기에 있는 집인데 그것을 뺏어서 허물어 가지고 지 자신은 고가 아파트 지으려고 강남에 거기가 지하철 2분 거리에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세입자를 가지고 그 장난을 친 거예요. 오늘 이제 그리고 이런 것도 돈줄을 제기해서 우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아들이 저것들이 임대료도 못 나오게 방해치고 이러니까 간혹씩 생활비를 좀 보태주고 그러면 그거 못하게 우리 아들 사업장까지 Y기업 장회장 놈이 그 강원도에 있는 법인 회사에 늘 일가를 주던 피업 지자체 거기서 매수해가지고 한 건도 안 들어온 거예요. 3월 4월 하나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너무 많아가지고 쥐가 벅차다고 그럴 정도였는데 거기서 번 돈은 전부 그 강원도 쪽에 법인 회사를 다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집 돈줄 재면서 우리 아들이나 도와주는 쪽을 막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돈줄 재고. 신청 첫 주에는 혼자가 시스템 가벌을 막기 위해서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 달인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1일이 노동절인가 봐요. 1차 신청 기간 중 이달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일 경우 아니라 5-0일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에 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남 도지사 김영록이가 나는 다시 도지사 되기를 원해요. 거기 상당히 우리 전남 지역은 농어촌한테 많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다른 지역은 못 쓰고 깎는데 여기는 더 늘려주고 더 올리고 이런 걸 하죠.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카드에 충전되어 충전 사실은 문자 메시지 안 해야 된다. 김영록 본래 김대중 때부터 서울 중앙에서 활동했던 그 유명한 그 정치인이죠.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 촬영할 수 있고 또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완도것을 5일장에 가서 저기 뭐 모종을 사면은 해남에서 온 모종 상인은 5일장마다 뭐 강진이나 해남이나 저쪽 뭐 다른 뭐 영광이나 그런 사람들도 돌아다니거든요. 장돌백이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갖고 온 거 우리는 이거 쓰지 못하니까 현금으로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현금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이 매장이다. 소상공인한테는 좋지만 이런 것이 우리같이 차 하나에다가 한 달치를 생필품을 전부 사는 매장에서 그 주차장이 있는 데서 가서 사서 한꺼번에 오는데 이거 뭐 주차도 없는 저기 뭐 그런 데다가 다행히 이건 서울처럼 이렇게 주차 딱지 떼고 그러진 않아요. 완도는 주차 인심이 좋아요. 그냥 5일장일 때는 2겹 3겹 주차해도 누가 와서 차 빼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도 없고 뭐 와서는 또 그런 딱지 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나는 제일 완도 기촌의 첫 번째 목적은 주차할 때 딱지 안 떼고 주차 인심이 좋은 거. 그냥 또 주민들도 이 국민들도 왜 내 차 앞에 댔느냐 어쩌니 막았느냐고 이렇게 싸움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 시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이런 거 갖다가 뭐 쇼핑몰을 사용한 걸 왜 제한하나 몰라. 그럼 가지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술집 가면은. 지난해 민생해본 소비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도 사용 불가 업종에 포함된다. 이런 시골에는 그 대형마트라 해봤자 한 2개 있고 나머지들은 이거 조금 살려면 사방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 주차할 데도 없고 이런 거 시간 낭비, 몸 낭비 짜증나죠. 쓸 데가 없으니까. 특히 연매출 30억 초과하는 주유소는 사유처에서 줘야된다. 기름도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에 의한 그런 거란 거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지만 이 70% 소비자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지 이게.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거 들고 어디 그러고 다니겠어요.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 주유소는 전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정작 대부분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매출 30억 원이면 주유소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그전에 쿠폰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우리는 못 받았어요. 무슨 뭐 50년 낡은 그 강남에 조그만한 단독을 가지고 무슨 고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안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마 안 줄 거예요. 85세 된 노인이 뭐 재산세 뭐세 다 빚내서 갖다 주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금 목적이 그러니까 받아도 우리는 걱정인 것이 이거 해놓고 이제 빚 갚으려면 또 갖다 세금 뜯어낼 거 아니에요. 정부는 지원금의 목적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주유소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이거 기름 넣으려고 기름 쓰고 다녀야 되겠네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원금 취지를 고려할 때 연매출 30억 이하 주유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면은 제일 안 되는 데를 찾아가려니까 그 기름 갖다가 쓰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말이지. 지급 수단에 따라 세부 사용처는 달라진다.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의료 보험도 아직 적용도 안 됐다는데 무슨 몇천 더 올랐더라고요.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으면 일부 업체는 제한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 노인들을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다가 세금 물어내고 의료 보험비는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암병 걸린 사람들 전부 기도해서 낫고 그런데 의료보험에도 거의 안 들어가죠. 뭐 8년 전에 해남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저 자동차 보험 저기 그 뭐지 운전만. 운전면허증 그 갱신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받는데 거기서 폐암 소견이 있다고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빨리 서울 삼성 가서 수술하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저기 내가 큰 죄도 진 적이 없고 남의 거 저기 물건을 사도 저기 나도 모르게 계산이 잘못된 거 세 개 샀는데 2개 값만 기록돼 있으면 1개 값을 돌려주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남을 죽어간 사람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렸는데 나도 살리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 절벽 밑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달 후에 가니까 깨끗하게 지금까지 8년째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오후 4시면은 4,500 저 5번째 어떤 간증이라는 설교를 해요. 언제나 선가크루스 주일날 오후 4시에는 어떤 간증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뭐 암이나 뭐 질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 축도와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 기도받고 많은 차도가 있고 나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뭐 암이 걸리거나 저기 우리 신우도 장군 경부암으로 뭐 15년 전인가 뭐 울산병원과 전남대 병원에서 다 포기한 환자였는데 뭐 퇴원시켜버리고 이제 모든 그 장기 전체로 다 퍼져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전세 보증금도 빼고 이제 이불까지 다 태우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랬죠. 이거보다 더 우방은 또 하나님이 살린 걸 내가 봤다. 내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나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내가 서울 와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전담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울산병원에 차 타고 너무 다르니까 울산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정상이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얼굴이 화색이 돌고 한 달 사이에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는 것을 체험하고 또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일날 오후 4시에 선가크루스 나의 어떤 간증이라는 프로에 오시면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 들은 분은 1분 쉬었다가 그다음 그것만 반복해서 들으신 분이 있어요. 병든 분들. 그래서 축도하고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건 병든 사람한테 내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도 나서 차도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병든 사람은 그 들어오셔서 중보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에 2026년도 4월 11일자 기사 주유소에서는 쓸 수 있나 국민 70%의 고유가 지원금 사용천은 일어난 기사에 대해서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